SK하이닉스가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찍고 있어요. 2025년 영업이익 47조 원이에요. 47조 원이 얼마냐면요. 현대자동차 1년 영업이익의 3배가 넘어요. 회사 하나가 현대차 3개를 합친 것보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요, 이 회사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중국 공장에 장비 못 넣어.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시장에서 돈 벌려면 여기서 만들어. SK하이닉스 입장에서요. 미국 말 들으면 중국에서 못 만들어요. 중국 말 들으면 미국이 때려요. 양쪽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SK하이닉스 디램의 4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40%요. 이거 버리면 회사가 반토막 나요. 오늘 이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SK하이닉스가 왜 중국을 못 버리는지. 둘째, 미국이 왜 이렇게 압박하는지. 셋째,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먼저 배경부터 알려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왜 처음부터 중국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2006년이에요. 그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인건비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됐고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시장이었고요. 중국 정부가 세금 혜택도 줬어요. 모든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지으러 갔어요. 삼성도, LG도, 현대도 다 갔어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자, 이제 숫자를 볼게요.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이에요. 디램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만드냐면요. SK하이닉스 전체 디램의 30에서 40%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고 쳐요. 전국에 매장이 100개 있어요. 근데 그중 40개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 매장 매출이 전체의 40%예요. 어느 날 정부가 말해요. 서울에서 치킨 팔지 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 닫으면요. 매출 40%가 날아가요. 직원 40%를 해고해야 해요. 남은 60개 매장으로는 본사 유지비도 안 나와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상황이에요. 숫자로 더 보여드릴게요. 우시 공장 월 생산량이요. 웨이퍼 기준 18만에서 19만 장이에요. 웨이퍼가 뭐냐면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원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자 도우예요. 피자 도우 하나에서 피자 조각이 나오듯이요. 웨이퍼 하나에서 반도체 칩이 수백 개 나와요. SK하이닉스가 한 달에 웨이퍼를 얼마나 만드냐면요. 전체의 약 50만 장이에요. 그중 우시에서 19만 장을 만들어요. 전체의 38%예요. 이걸 버리면요. 글로벌 디램 공급이 흔들려요.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금도 볼게요.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 쏟아부은 돈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5조 원 이상이에요. 거기에 다렌랜드 공장도 있어요. 2021년에 인텔한테서 12조 원 주고 샀어요. 합치면요. 중국에 묶인 돈이 최소 20조 원 이상이에요. 20조 원이 얼마냐면요.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경기도 1년 예산이에요. 이걸 그냥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주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20조 원 투자한 공장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기발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미국의 규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 뭘 막고 있냐면요. EUV 장비예요. EUV가 뭐냐면요.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웨이퍼 위에 아주 작은 회로를 그려야 해요. 얼마나 작냐면요.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작은 걸 그리려면요. 특수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극자외선이라는 빛을 쓰는 장비를 사용해요. 이게 EUV예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이 회사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아주 가는 붓이에요. 보통 붓으로는 글씨를 크게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EUV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이 붓이 없으면요. 최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게 바로 EUV예요. 근데 2019년부터요. 미국 상무부가 이 EUV 장비를요. 중국에 못 들여보내게 막았어요. 왜냐고요? 중국이 이걸로 첨단 반도체 만들면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SK하이닉스 우시 공장도 중국 땅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EUV 장비를 못 넣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만들어야 하는 디램이요. 4세대 10나노급이에요.
이거 만들려면 EUV가 필수예요. EUV 없이는 3세대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3세대 디램이면 구형 제품이에요. 시장에서 팔아봤자 마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SK하이닉스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웨이퍼를 비행기에 실어요. 진짜예요.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우시 공장에서 웨이퍼를 만들어요. 3세대 공정까지 진행해요. 여기까지는 EUV 없이도 돼요. 근데 4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요. EUV 공정이 딱 한 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웨이퍼를 비행기에 실어서 한국으로 가져와요. 2000 본사 공장에서 EUV 공정을 해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 실어서 우시로 보내요. 우시에서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운송비, 관리비, 시간 손실. 근데 SK하이닉스는 이걸 선택했어요. 왜냐고요? 우시 공장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디램 40%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2년 동안 이렇게 해서요. 우시 공장을 4세대 공정으로 전환했어요. 2026년 1월 전자신문 보도 기준이에요. 우시 공장 생산량의 90%가 4세대 디램이에요. 성공한 거예요. 정리하면요. SK하이닉스가 미국 규제를 피하려고요. 웨이퍼를 비행기에 실어서 한국과 중국을 왕복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해요. 우시 공장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 할게요. 미국이 규제를 또 강화했어요. 2024년 8월 말이에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가 발표해요.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지위를 취소한다. VEU가 뭐냐면요.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려면요. 세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근데 매번 허가받으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뭘 만들었냐면요. VEU라는 제도예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영어로 Verified End User예요. 쉽게 말하면 프리패스예요. 너네는 믿을만하니까 허가 없이 장비 가져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비 들여올 때마다 서류 작성 안 해도 돼요. 공장 운영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게 바로 VEU예요.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이 VEU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장비를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걸 취소한다고 한 거예요.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비 하나 들여올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요. 미국 정부 추산으로요. 연간 허가 건수가 1000건이 넘을 거라고 했어요. 1000건이요. 하루에 3건씩 허가 신청해야 해요. 공장 돌리는 게 아니라 서류 작성하는 거예요. 다행히 2024년 12월에요. 미국이 한 발 물러섰어요. 완전 취소 대신에요. 연간 단위로 승인해 주기로 했어요. 1년치 장비 목록을 미리 제출하면요. 한꺼번에 승인해 주는 거예요. 최악은 면했어요.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요. 장비 반입은 허용하지만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는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시 공장을 지금 상태로만 유지할 수 있어요. 더 키울 수는 없어요. 더 좋은 장비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가능해요. 여기서 진짜 딜레마가 나와요. 미국이 CHIPS Act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반도체 보조금법이에요.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요. 보조금을 줘요. 세금도 깎아줘요.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인디애나주에 38억 달러 투자해요. 우리 돈 5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요. 보조금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하면 안 돼. 정리하면요. 미국 보조금 받으면요.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예요. 우시 공장 업그레이드 못해요. 미국 보조금 안 받으면요. 미국 공장 경쟁력이 떨어져요. 삼성, 마이크론한테 밀려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예요. 이게 바로 샌드위치 딜레마예요. 양쪽에 끼어서 어느 쪽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요. 미국이 이긴다. 미국이 규제를 더 강화해요. SK하이닉스가 결국 중국 공장을 포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디램 생산량 40%가 사라져요. 글로벌 디램 가격이 폭등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노트북 가격이 올라가요. SK하이닉스는요. 단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봐요. 20조 원 이상 투자금이 날아가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미국 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요. 중국이 이긴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보조금을 포기해요. 중국 공장을 계속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이 화나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요. SK하이닉스 칩이 미국에서 팔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HBM이 뭐예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엔비디아가 어디 회사예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이 SK하이닉스 칩 쓰지 마 하면요. HBM 사업 전체가 흔들려요. 2025년 2분기 기준이에요. SK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이 62%예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예요. 이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요. 줄타기를 계속한다. 지금처럼 양쪽 눈치 보면서요. 웨이퍼 비행기로 나르면서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줄타기는 영원할 수 없어요. 미국이 언제 또 규제를 강화할지 몰라요. 중국이 언제 보복할지 몰라요. 매년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해야 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SK하이닉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 있어요. 전체 낸드의 40%를 거기서 만들어요. LG, 현대, 포스코, 중국에 공장 있는 한국 대기업들이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개인한테도 교훈이 있어요. 한쪽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중국의 40%를 몰아넣었기 때문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에 올인하면요. 그 종목이 흔들릴 때 답이 없어요. 분산이 답이에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분산하고 있어요. 미국 인디애나에 공장 짓고 있어요. 한국 이천, 청주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요. SK하이닉스 디램의 40%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이거 버리면 회사가 반토막 나요. 둘째요.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다. EUV 장비 금지, VEU 취소, CHIPS Act 조건까지. 셋째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다. 지금은 줄타기 중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쪽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가? 투자에서, 커리어에서, 인간관계에서요. 한쪽에만 의존하면요. 그쪽이 흔들릴 때 답이 없어요. 지금 SK하이닉스가 그 상황이에요.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요. 내 자산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커리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분이면 돼요. 분산은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해요. 위기가 온 다음에는 늦어요. 2019년에 화웨이가 있었어요. 세계 스마트폰 2위였어요. 미국이 제재했어요. 구글 서비스 못 써. 미국 부품 못 써. 화웨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마트폰 사업이 반토막 났어요. 그때 모두가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6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SK하이닉스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이 위기 속에서도요. HBM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어요.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준비한 사람한테요. SK하이닉스는 웨이퍼를 비행기에 실어서라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준비하세요. 분산하세요. 한쪽에 올인하지 마세요. 10년 뒤 스스로를 칭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